닭가슴살에 질렸다면? 그릭 요거트가 정답. 닭가슴살은 분명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하지만 더운 여름에 닭가슴살을 데우는 것조차 지친다면 이제부터 그릭 요거트로 바꿔보세요. 요거트를 발효, 농축해서 만든 그릭 요거트는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풍부하며 맛도 있어 많은 다이어터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g당 약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셈이죠. 이외에도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갖고 있죠. 식욕 및 배고픔 감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더 오래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날 경우 전체 섭취 칼로리는 오히려 줄어들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식욕이 잡히지 않아 고민이라면 오늘부터 식단에 그릭 요거트를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진대사 촉진.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몸은 보다 쉽게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죠.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릭 요거트의 힘을 빌려보세요. 장 건강 도움. 다른 단백질 공급원과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릭 요거트에는 장운동 개선을 돕고 몸속 독소를 배출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듬뿍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은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 조건일 뿐 아니라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두부를 냉동실에 넣어라. 뱃살 지방이 사라진다. 두부를 냉동실에 넣어라. 폭부비만을 타파하는 음식 바로 언두부. 두부는 자체로도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나 얼리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무려 6배나 증가한다고요. 두부를 얼리게 되면 표면의 구멍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백질이 응축되어 단백질 함량이 6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고마운 음식 얼린 두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두부의 물기를 제거한 후 반을 갈라 랩을 씌워줍니다.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얼려주세요. 요리에 활용할 땐 전자레인지에 약 4분간 가열한 후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찌개나 조림으로 먹을 수 있지만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단 고수들의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에 활용해보세요. 식빵 대신 물기 빼준 언두부를 계란, 우유, 에리스리톨 섞은 계란물에 푹 담가 약한 약불로 오면 골고루 구워주면 초간단 프렌치 토스트 완성. 언두부 유부초밥. 얼린 두부와 곤약밥을 활용한 건강 만점 식단. 유부 속에 얼린 두부만 넣어주어도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높이는 다이어트 식단 완성. 다이어트 도시락에 활용해도 좋아요. 언두부 에그 베네딕트. 언두부 위에 당글라페와 수란을 올려주고 홀랜다이즈 소스로 마무리해줍니다. 계란 노른자에 소금과 통후추를 조금 넣고 레몬즙을 첨가해 거품을 만들어주는데요. 화이트 와인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달걀물에 버터 녹인 것을 조금씩 넣어주면 끝. 언두부 앤드 토토리 건조묵 볶음. 건조한 무게 쫄깃한 식감과 폭신한 얼린 두부의 조화가 일품인 볶음 레시피. 건강 반찬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두부 가라아게. 치킨이 땡길 때 언두부 가라아게 레시피를 활용해보세요. 얼린 두부에 전분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주면 건강한 안주로도 활용 가능. 가라아게 소스와 청양고추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언두부 샌드위치. 빵 대신 사용할 물기를 충분히 빼준 언두부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브로콜리, 양파, 파프리카, 닭 가슴살을 잘게 다져 약간의 허니 머스터드 소스를 넣어 버무려준 후 얼린 두부 사이에 만들어 놓은 속을 넣어주기만 하면 끝.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건강 간식이 완성됩니다. 언두부 시카고 피자. 언두부로 시카고 피자를 만들 수 있다. 해동시킨 언두부는 스펀지 같은 질감이 되는데 그 식감이 꼭 빵 같다고요. 실온에서 녹인 언두부 안을 파낸 후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해준 치즈, 콘 옥수수와 비건, 마요네즈를 두부 속에 채워줍니다. 모차렐라 치즈와 슬라이스한 닭 가슴살 소시지를 올린 후 에어프라이기에 10분에서 15분 취향에 따라 구워주면 바삭하게 익은 언두부 시카고 피자 완성. 떡볶이 최대한 살 안 찌게 먹는 꿀팁 방출. 수많은 트레이너들이 다이어트 할 때는 떡볶이를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떡볶이는 수많은 이들의 소울푸드로 쉽게 포기할 수 없죠. 떡볶이를 최대한 살이 덜 찌게 먹는 방법 지금 알려드려요. 소분하는 습관 들이기. 최근에는 1인분 양도 팔긴 하지만 대부분의 배달 떡볶이는 양이 상당히 많죠. 배달은 그대로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먹게 됩니다. 특히 눈앞에 놓인 음식은 다 먹어야 숟가락을 내려놓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다이어트는 결국 양 조절. 배달 오자마자 바로 한 입 뜨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고 떡볶이를 소분해주세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더 먹고 싶어도 해동하고 데우는 과정이 번거로워 덜어놓은 양만큼만 먹게 될 거예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먼저 먹어주기. 떡볶이가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음식인 이유는 정제 탄수화물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는 높으며 혈당을 급속도로 올린 후 급격히 떨어지게 만듭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건강을 신경 쓰는 편이라면 떡볶이를 먹기 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을 먼저 먹어주세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있습니다. 야채도 좋고 삶은 달걀처럼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는 음식도 좋아요. 그리고 먹는 중간중간에도 야채를 함께 먹어주면 혈당이 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할 때 양배추를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죠. 나트륨 배출 도와주는 칼륨 챙기기. 떡볶이 소스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수분을 끌어들이는 성질 때문에 부종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라면 같이 짠 음식을 먹고 난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는 이유죠. 떡볶이를 먹고 난 후에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을 섭취해주면 붓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때 라면을 야식으로 먹어도 우유를 먹고 자면 붓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는 우유의 칼슘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칼슘보다 나트륨 배출에 더 효과적인 게 바로 칼륨이죠. 칼륨은 아보카도, 키위, 바나나 같은 음식에 풍부합니다. 또는 칼륨 영양제 한 알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맛을 충분히 즐기면서 먹기.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특히나 오늘 너무나도 간절하게 먹고 싶어진다면 이건 그간의 식사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다이어트 간식들을 먹다가 결국 입이 터져서 떡볶이를 주문하지 말고 떡볶이가 정말 먹고 싶다면 그날 하루쯤은 먹어주세요.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말이죠. 단, 양 조절은 어느 정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못 먹는 게 아니니까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은 따로 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 말은 정말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만드는 습관들에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전문의가 알려주는 자가 진단 테스트로 내 몸이 살이 잘 찌는 상태인지 아닌지 가늠해보세요. 최보윤 박사는 아래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면 다이어트에 관여하는 3대 호르몬, 인슐린, 렙틴, 코티졸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1. 밥빵, 떡면 등 탄수화물 음식을 사랑한다. 혹시 소울푸드가 떡볶이인가요? 그 영혼 이제 다른 곳에서 찾도록 해보세요. 탄수화물은 우리 신진대사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도하면 위험한 법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탄고단 시기를 권합니다. 탄수화물도 다 같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밀가루, 미숫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 현미밥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드세요. 바닐라 라떼, 프라푸치노 등 달콤한 음료가 하루의 낙이다. 이 역시 꼭 바꿔야 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제로 음료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죠. 저속 노화 식사의 선구자인 정의원 박사는 최근 2가지 제로 음료를 추천했습니다. 바로 제로 음료계의 혁명처럼 여겨진 피락식혜 제로와 매일 유업의 바이오 요거트 제로. 식혜는 대체당의 단점이 느끼한 단맛이 아닌 깔끔한 맛을 지녔고, 요거트는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추억의 살구색 요구르트의 맛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네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역시 이런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3. 밥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배가 고프다. 허기가 빨리 진다는 것은 인슐린의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통해 얻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혈액으로 옮깁니다. 이때 혈당이 높아지는데 혈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혈당이 급격한 상승을 여러 번 반복한 경우 우리 몸은 자연히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고 높아진 인슐린으로 인해 혈당이 낮아지면서 빠르게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위에서 지적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와 달콤한 음료를 달고 사는 습관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줄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4. 밤만 되면 야식 생각이 난다. 야식은 식욕 관련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켜 식욕을 강하게 만들고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만듭니다.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기도 하죠. 지갑 사정에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우선 배달앱부터 지워볼까요? 잠을 많이 못 잔다. 스트레스와 피로, 수면 관리는 현대인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얄궂게도 다이어트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하고 렙틴은 식욕을 억제합니다.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식욕이 증가하죠. 또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해 복부지방이 쉽게 쌓인다고 합니다. 만일 너무 바빠 잠을 줄여야 한다면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수면을 취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충분히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이것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갓생은 질 좋은 수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녀는 요거트를 좋아해. 세계 5대 슈퍼푸드로도 선정된 그릭 요거트.
이 요거트와 사랑에 빠진 셀럽들의 요거트 먹는 방법 궁금하지 않나요? 카즈아는 브이로그에서 요거트를 먹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는데요. 건망고를 활용한 카즈아만의 레시피가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건망고 2-3개를 요거트 속에 넣은 뒤 하룻밤 재워줍니다. 다음날 아침 요거트를 열어보면 건망고는 요거트를 흡수해 말랑 촉촉해지고, 요거트 역시 건망고의 단맛이 배어들어 둘 다 모두 맛있어지는 맛없섭 조합이라고 하네요. 카즈아의 레시피를 시도해본 누리꾼들은 쉬운데 맛있어서 자주 해먹게 된다는 후기를 여럿 남기기도 했어요. 건망고를 좋아하지만 이가 약해 먹기 힘든 사람이라면 이 레시피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카즈아는 또 다른 브이로그에서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와 꿀을 더해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카즈아의 요거트 사랑을 짐작할 수 있겠죠? 소희. 닮고 싶은 취향을 가진 소희. 소식자 중 한 명이지만 정성 들인 한 끼 한 끼를 즐기죠. 소식하는 미식가라고 할까요? 지난해 출연한 나 혼자 산다에서도 정갈하지만 균형 잡힌 아침 식사 메뉴를 보여줬는데요. 이때 소희가 챙긴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요거트였어요. 그릭 요거트를 마치 스프레드처럼 빵에 올려 잼을 더해 먹는 모습을 보여줬죠. 식단 관리법과 재구매한 식재료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릭 요거트는 빠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플레인 요거트와 베리류가 가미된 달콤한 요거트 모두 소개하는 요거트 마니아 소희. 내일 아침은 소희처럼 담백한 빵에 그릭 요거트를 발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효정. 오마이걸의 리더 효정은 직접 그릭 요거트를 만들 정도로 요거트를 즐겨 먹어요. 우유와 발효 유산균이 든 요거트, 그리고 밥솥과 면보만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어요. 효정은 요거트에 블루베리, 그래놀라, 그리고 꿀을 더한 조합을 선보였어요. 특히 그녀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놀라는 요거트를 먹을 때 필수라고 합니다. 오마이걸 컴백을 앞두고 관리에 돌입했을 때도 효정은 그릭 요거트를 활용했는데요. 이때는 앞서 소개한 조합에서 당이 높은 꿀은 제외한 요거트 볼을 먹었어요. 그릭 요거트를 다이어트 식단에 활용하고 싶다면 효정의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믿었던 너마저. 살이 오히려 찌는 다이어트 음식 베스트 8.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의 배신. 칼로리와 당, 탄수화물이 많아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살이 찌는 다이어트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고구마, 단호박. 탄수화물 대체제로 다이어트 식단에 빠질 수 없는 고구마와 단호박. 달달한 맛과 포만감을 주어 더욱 사랑받고 있는 음식인데요. 많이 섭취할 경우 혈당이 올라가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전분성이 있는 고구마, 감자, 단호박 등은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기, 차갑게 먹기 등의 방법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 칼로리가 거의 없어 마음껏 마셔도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기 쉬운 커피.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식욕 호르몬을 교란하고 푸신 기능을 저하해 체지방 연소를 방해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 흡수가 잘 안 돼 지방 감소에도 방해가 됩니다. 늦은 시간에 마시거나 과다 섭취 시 숙면을 방해해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죠. 다이어트 중이라면 커피 대신 히비스커스, 페퍼민트 등의 허브차를 마셔주세요. 커피를 포기하기 어렵다면 물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보카도. 샐러드에 빠지면 절대 안 될 토핑 대표 주자 아보카도.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와 고혈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아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만 섭취할 것을 권장해요. 닭가슴살 가공식품. 단백질 함유량이 많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더욱 간편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 닭가슴살이 함유된 가공식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죠. 하지만 이 중에 닭가슴살 비율이 70% 미만인 식품에는 밀가루, 첨가제, 당류 등이 많이 첨가된다고 합니다. 올리브오일. 항산화 효과에 매우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진 올리브오일. 이 오일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K 등 지용성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오일을 많이 먹게 될 경우 지방을 과잉 섭취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선식. 포만감에 도움을 줘 많은 다이어터들이 아침 식단으로 즐겨 찾는 선식. 선식은 곡물로 이루어져 있어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입자가 작아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아 포만감이 의외로 높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브라질 너트. 견과류 중에서도 브라질 너트는 식감이 부드럽고 풍부가 깊지만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g당 700kcal로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할 경우 한 끼 식사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 것. 하루에 2개만 섭취해도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 및 셀레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 베스트 5. 24시간 내내 배고프지만 특히 고비를 넘기기 어려운 밤. 다이어트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야식을 위해서라면 주목하세요. 밤에 맘 놓고 먹어도 살 찌지 않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1. 훈제 오리고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 좋다고 소문난 오리고기. 특히 다른 고기에 비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좋죠.
이는 혈관 질환이나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많이 나오는 훈제 오리고기는 간편하게 먹기 좋아 허기진 밤 부추와 함께 싸서 먹으면 살찔 위험이 적다네요. 삶은 계란.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 계란. 여러가지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계란은 특히 삶아서 먹을 때 다이어트에 뛰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삶은 계란 한 개의 칼로리가 약 80kcal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이죠.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단, 고지혈증을 앓고 있을 경우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3. 메밀국수. 면 요리 중독자라면 누구나 고민이 많을 다이어트. 특히 요즘처럼 살이 잘 찌는 계절에는 요요가 두려워 쉽게 마음을 먹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로 뽑은 메밀국수는 어떨까요? 메밀에는 다이어트에 대표적이라는 탄수화물이 밀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루틴 성분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죠. 단 메밀처럼 찬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적당량 섭취하길 추천합니다. 4. 블루베리. 다이어트 시 과일이 먹고 싶을 때 당 때문에 맘 놓고 못 먹는 경우가 다반사죠. 3대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블루베리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칼로리는 100g당 50kcal 정도로 무려 84%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블루베리는 포도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7, 8배 높아 눈 건강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 역시 뛰어나 암 예방, 노화나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단, 블루베리는 한번 섭취할 때 20에서 25알을 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과하면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거트. 단기간 살을 뺄 요량이 아니라면 요거트는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유익균이 풍부해 장내균의 균형을 알맞게 맞춰주고 장의 기능을 높여 만성 변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소시키죠. 우유 등 대부분의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 역시 요거트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유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픈 유당 불내증일 경우 우유 대체품으로 요거트를 선택해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참고로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요거트에는 당이 높아 직접 만들어 먹거나 그릭 요거트로 대체해 먹길 추천합니다. 팝순위 주목. 살 안 찌게 쌀밥 지어 먹는 꿀팁. 당뇨나 다이어트로 고민이라면 밥을 이렇게 지어 먹어볼 것. 다이어트와 건강을 한 번에 챙기고 싶다면 혈당을 낮추고 영양소가 풍부한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잡곡을 넣으면 오히려 영양가가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5가지 곡물로만 밥을 지었을 때가 단백질과 무기질 함량이 가장 높으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재료. 쌀론 현미, 차릉미, 귀리, 키노아, 콩 3종, 렌틸콩, 병아리콩, 흰콩. 비율. 오현미, 흑미, 귀리, 오키노아, 콩 3종. 1. 현미, 귀리, 병아리콩, 흰콩을 먼저 1시간 30분 정도 불려주고 렌틸콩, 흑미, 키노아는 불리지 말 것. 무량은 흰쌀밥이 지게 될 정도의 양으로 넉넉하게 넣어줄 것. 3. 코코넛 오일 혹은 올리브 오일 2스푼 넣어줄 것. 4. 밥이 완성되면 반드시 식혀서 냉동 보관한 뒤 재가열해서 먹는 것이 포인트. 살이 덜 찌는 방법. 5. 완성된 밥을 냉동용 용기에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고 식사할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것. 잡곡 효능. 렌틸콩. 렌틸콩은 백미보다 단백질 4배, 철분 6배, 엽산이 133배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는 고구마보다 10배 이상이라고 해요.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낮춰줘 당뇨 관리와 다이어트, 변비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리. 귀리는 칼슘이 풍부해 근육 형성,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베타글루칸 성분이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현미. 현미에 함유된 리놀렌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섬유질, 미네랄 등이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보리. 보리는 흰쌀밥의 혈당 지수보다 약 2배가량 낮습니다. 임산부, 다이어터 등 여성들에게 좋은 아연인 철분이 풍부합니다. 퀴노아. 퀴노아는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어 쌀이나 파스타 같은 음식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쌀보다 2배 높은 고단백 곡식으로 다이어트 식단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살 빠지는 아침 습관. 하루의 시작을 잘 보내면 저절로 살이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건강을 챙기고 다이어트까지 되는 마법의 아침 습관을 공개한다. 규칙적인 아침 운동.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하루 중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을 태우기에 좋다. 근육보다 지방이 많은 몸매라면 아침 운동이 더욱 잘 맞는다.
공복 상태에서는 저혈당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구성된 혈당을 이용하지 않고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먼저 사용하기 때문이다. 걷기나 달리기,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특히 더 좋다. 운동 전에는 워밍업을 통해서 몸을 충분히 예열시키도록 하고 스트레칭으로 밤사이 굳은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잊지 말도록. 아침에 계란 2개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조식 메뉴로 단골로 등장하는 삶은 계란.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용하는 메뉴다. 실제로 아침에 계란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 페닝턴 생물의학 연구센터 니킬 저란자르 박사팀이 아침에 계란 2개를 먹는 그룹과 같은 양의 빵을 먹은 그룹을 비교해봤을 때 계란을 먹은 그룹의 체중이 65% 이상 감소했으며 심지어 빵을 먹은 사람들보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다고 밝힌 것이다. 이유는 계란이 대표적인 고단백질 식단이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몸속 다량 영양소를 소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고 위장의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다른 군것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아침 공복에 커피 대신 뜨거운 물 한 잔. 아침 물 한 잔은 숙면을 하는 동안 정체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장기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뜨거운 물 다이어트가 인기인데 추천하는 물의 온도는 50에서 55도. 실제로 이 물을 마셔보면 살짝 뜨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정도의 온도다. 식전 1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포만감으로 식사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단, 식사 직전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너무 이른 아침 식사는 금물. 밤사이 참았던 음식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속으로 무언가를 넣고 있지는 않는지? 안타깝게도 아침 식사 역시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일명 간헐적 다이어트로 알려진 식이요법 내용처럼 최소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려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첫 식사는 12시부터 먹는 것이 좋다. 아침에 꼭 식사를 챙겨야 힘이 나는 스타일이거나 혹은 저녁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8시 정도에 아침을 먹고 오후 2시까지 하루의 식사를 마치면 된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다이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사를 하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살이 너무 빠져 중단한 임지연 다이어트 비결. 최근 SBS의 능무장애제에 출연한 배우 임지연이 2년 전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만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 중단할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대체 어떤 다이어트일까요? 그것은 바로 키토 다이어트인데요. 키토 다이어트란 탄수화물과 당의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중단하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키토제닉 식단입니다. 일명 첫 단고지라고도 불리는데요. 탄수화물량을 제한하면 뇌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몸에서 지방을 분해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키토 다이어트는 1920년대 소아, 뇌전증을 앓는 환자들의 발작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단이라고 합니다. 키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칼로리 섭취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키토제닉 식단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불균형한 영양 섭취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저혈당, 구토, 변비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키토 다이어트를 절대 삼가세요.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호르몬 민감성 지방세포 분해 요소가 활성화돼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키토 다이어트 추천 식단. 아침 그릭 요거트와 그래놀라, 블루베리 당류 X, 계란, 치즈, 아보카도, 베이컨, 야채. 점심 앤드 저녁 닭고기, 소고기, 생선 등 고기 위주의 식단. 살이 덜 찌는 과일이 있을까? 과일은 살 안 쪄. 를 믿고 싶었지만 달고 맛있을수록 살이 찐다는 진리는 여기서도 통한다. 포만감 대비 열량도 천차만별. 수박의 열량은 낮지만 실제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포도는 열량은 높지만 수박만큼의 양을 한 번에 먹진 않으니 과당이 많은 과일이 있고 포도당이 많은 과일이 있다. 어떤 과일이 그나마 덜 찌는지 궁금했다면 여름 제철 과일 마이너스 수박, 포도, 참외, 자두 그리고 복숭아. 수박은 수분 보충에도 효과적이고 다량 함유된 아미노산은 혈액순환 개선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 포도는 당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고 항암 효과까지 지녔다. 참외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칼륨 성분을 지녀 효능이 좋고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추천. 참외 껍질은 항암 작용에 심장질환 예방에도 좋다. 자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재료인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하여 여름철 불면증 완화에도 좋다.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암,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복숭아는 비타민과 섬유질 성분으로 피부 건강에도 좋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과일의 포만감 대비 과당과 열량도 중.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과종에 따라 섬유소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만 단순 당뇨 함유가 높아 체중 관리 면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체지방이나 특히 내장지방으로 변하기 쉽다고. 과일의 단맛은 과당과 포도당에서 오는데 사과나 배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일수록 과당이 많다. 결론적으론 과당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다만 과일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체지방 축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대신 과일로 대체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헛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로 과일의 물과 섬유소가 거짓 포만감을 줘서 1시간 채 못 되어 다시 배가 고파진다는 것. 포만감 대비 열량도 중요하다. 수박의 경우 100g당 30kcal 정도로 열량이 낮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양을 먹게 된다. 포도의 경우 65kcal로 수박에 비해 2배가 넘지만 수박만큼은 먹지 않는다. 같은 양을 먹는다면 당연히 포도가 더 살이 찌겠지만 실제로는 수박을 더 많이 먹게 되어 살이 덜 찌는 과일이라 절대적을 비교하기는 애매하다. 과채류인 토마토가 상대적으로 단맛이 덜하고 열량이 낮다. 사과나 배는 열량은 그리 높지 않지만 과당이 많아 섬유소 섭취를 위해 적당량을 섭취를 권장하고 끼니 대신 과일을 먹거나 몇 개씩 많은 양을 먹는 건 좋지 않다. 운동할 때 먹으면 좋은 과일. 포도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바나나는 운동 직전이나 혹은 후에 기운이 빠질 때 섭취하기 좋다. 100g에 90kcal 정도이니 열량은 제법 높으나 신체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 장시간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겐 적절한 과당의 과일이당 떨어짐을 보충해줄 수 있는데 일정 수준 포도당을 보조해 에너지를 내며 피로까지 덜어줄 수 있어 감귤이나 오렌지 등을 추천한다. 살 안 찌는 과일은 없다. 지나치게 먹다 보면 칼륨, 당분 등의 섭취가 지나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잘 먹으면 보약보다 몸에 더 좋은 제철 과일끼니 대신 과일을 섭취하기보다는 적당한 양으로 맛있게 먹자. 살이 쭉쭉 빠지는 인스타 화제 다이어트 김밥 레시피 베스트 5. 살이 쭉쭉 빠지는 포만감 가득한 다이어트 김밥. 인스타에서 핫한 김밥 레시피 5종을 가져왔습니다. 양배추 치즈김밥. 재료 양배추, 계란 2개, 파, 치즈, 현미밥, 참기름, 스리라차. 레시피. 양배추를 잘게 썰어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양배추가 반쯤 익을 때쯤 파를 잘게 썰어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계란 2개를 넣고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현미밥을 조금 넣고 볶아줍니다. 불을 끈 뒤 스리라차 3스푼과 참기름 1스푼을 넣고 비벼주세요. 볶음 음식이 조금 식으면 김밥용 김에 올려 치즈를 얹고 말아주세요. 묵은지 김밥. 재료 김치, 들기름, 당, 참치, 마요네즈, 청양고추, 깻잎. 레시피. 김치를 씻어 물기를 빼고 들기름, 설탕에 버무려주세요. 참치는 기름을 빼고 마요네즈와 다진 청양고추와 섞어줍니다. 묵은지를 깔고 밑간한 밥을 펴주고 깻잎 위에 참치를 올려주고 돌돌 말아주면 완성. 라페 김밥. 재료 계란 2개, 당근 1개, 소금, 후추, 김, 깻잎. 레시피. 계란 2개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김보다 큰 팬에 붙여줍니다. 당근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듬뿍 두르고 당근, 소금, 후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당근 숨이 죽으면 참기름을 약간 넣어주세요. 계란은 김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김 위에 지단, 깻잎 6장, 당근채를 얹어 말아주면 완성됩니다. 참치 키토김밥. 재료 계란 4개, 당근, 김, 참치, 쪽파, 소금, 마요네즈, 홀그레인, 후추, 깻잎. 레시피. 참치 기름은 빼고 마요네즈와 홀그레인, 후추를 넣고 섞어주세요. 당근은 채칼로 썰고 계란은 체에 한번 걸러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 소금을 넣고 볶아준 뒤 계란말이 팬에 지단을 통통하게 구워줍니다. 김 끝에 물을 바르고 깻잎, 쌈무, 참치, 당근, 쪽파, 계란말이 순으로 올리고 돌돌 말아주면 완성. 메밀김밥. 재료 김, 메밀면, 계란, 오이, 들기름, 간장. 레시피. 메밀면을 삶아 물기를 제거하고 들기름과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오이를 채를 썰고 계란 3개를 풀어 푹신한 계란말이로 만들어주세요. 김 위에 메밀면을 얹고 채를 썬 오이, 계란말이를 얹어 말아주면 완성입니다. 건강을 망치는 의외의 습관.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올해엔 꼭 개선해야 할 식후 습관 N가지. 과일은 식후보다 식전에,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큼하고 시원한 과일이 식사 후 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 쉽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과일은 주로 소장에서 소화가 되는데 다른 음식물과 결합하게 될 경우 소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위에 머물러 복도에 가스가 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높아져 이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요. 이때 과일을 섭취하면 당을 처리하기 위한 췌장의 부담이 커지게 되죠. 과일 주스의 경우 당 흡수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답니다.
반대로 식전에 과일을 섭취할 경우 과일이 지닌 영양소의 흡수가 빨라지고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몸의 철분 흡수를 저하시키는 커피엔 녹차. 철분은 몸 곳곳에 산소를 전달하고 장기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요. 식후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게 되면 철분의 흡수율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타닌과 카페인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죠. 식사 직후의 입가심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차나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식사 직후 가벼운 움직임은 필수. 식사 직후 바로 소파나 침대에 기대거나 눕는 것은 매우 사소하고 평범한 습관이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한 뒤 움직임 없이 시간을 보내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길 권합니다. 근육 속 세포들이 포도당을 연소시켜 혈당을 낮추기 때문이죠. 또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 주의하세요. 식후 허리띠 풀기 금지. 식사 후 배가 부를 때 복부를 압박하고 있던 허리띠나 단추를 느슨하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몸과 마음이 편해지지만 사실 그리 좋은 습관은 아니랍니다. 복부의 압박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며 오히려 소화기관의 활동이 갑자기 증가되면서 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식사 직후 양치질 그리고 목욕은 피하도록. 식사 중에 탄산음료, 맥주 등을 함께 섭취했다면 양치질은 최소 식후 30분 이후로 미뤄주세요. 탄산과 치약이 만나게 되면 치아 건강을 위해 부지런하게 한 양치질이 오히려 치아의 에나멜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식사 후 목욕 또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는데요. 이는 식후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죠. 특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면 식후 최소 2시간 이후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초보를 위한 5가지 간식 선택법.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초보를 위한 건강한 간식 선택법에 관해 오늘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5가지 간식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함께 보시죠. 과일과 견과류. 과일과 견과류. 과일은 당분을 공급하면서도 칼로리가 낮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면서도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릭 요거트와 과일. 그릭 요거트와 과일.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당근 스틱과 허니 머스타드 티핑. 당근 스틱과 허니 머스타드 티핑. 당근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줍니다. 허니 머스타드 티핑을 함께하면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옥수수 캐슈넛 샐러드. 옥수수와 캐슈넛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감이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이 간식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 스피치 샐러드. 양파 스피치 샐러드. 양파와 스피치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면서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식들을 즐겨보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는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고단백 초칼로리. 다이어트 식품 베스트 10. 닭 가슴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식단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요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릴이나 오븐에 구워서 사용하면 건강한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선.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은 오메가3와 지방산과 고단백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릴이나 스팀 방식으로 조리하여 칼로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낮은 계란 흰자는 칼로리를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계란 흰자는 삶거나 볶거나 스크램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린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의 녹색 채소는 피칼로리 식품으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제공하여 다이어트에 이상적입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며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설탕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콩과 콩류 제품. 콩, 두부, 녹두 등은 콩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살코기. 쇠고기, 양갱 등의 살코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철분 등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지방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옥수수. 옥수수는 낮은 지방 함량과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제품의 고당분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기름. 참기름은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기름 중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류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칼로리를 높일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조합하여 다이어트 식단을 계획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몸무게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워 먹지 마세요. 날 것으로 먹어야 몸에 더 좋은 음식 베스트 5.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날 것으로 섭취하는 식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식품이 조리 과정을 거치면 소화력과 흡수력이 높아지는데요. 그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식품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날 것으로 먹어야 몸에 더 좋은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과일 및 채소 주스. 과일과 채소는 날 것으로 섭취할 때 영양소의 흡수가 더욱 높아집니다. 생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첨가물 없이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조류. 김파래, 미역 등 해조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조류 특유의 끈적이는 성분은 중금속과 콜레스테롤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을 흡착해 배출해줘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는 국에 넣어 먹어도 되지만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기름에 볶아 먹어야 고소한 향이 배가 되면서 맛이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볶거나 구우면 영양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캐슈넛을 볶으면 칼로리와 지방이 증가하며 마그네슘, 철 등의 영양소는 줄어듭니다. 양파. 생양파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산화방지제와 유황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어야 더 효과적인데요. 생으로 먹기엔 부담스럽지만 날 것으로 먹어야 폐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좋습니다. 피망.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 고온에서 가열해 먹을 경우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특히 붉은 피망을 날 것으로 먹으면 동맥경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베스트 5.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더 쉬운 방법은 바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건강하게 바꿔볼까요? 기초대사량이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휴식 상태에서 오로지 생명활동을 위해 신진대사로 쓰이는 에너지를 말하죠. 보통 70kg의 남성이라면 1680kcal를, 50kg의 여성이라면 1080kcal를 기초대사량으로 소모합니다. 이는 신체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율의 약 70%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고 소화 및 흡수에 소모하는 소화대사량이 10%, 신체 활동을 할 때 소모하는 활동대사량이 20% 정도에 해당한다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면 우선 다이어트 시 무리한 식단 조절을 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인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면 굶지 않고서도 칼로리 소모가 되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로리 소비가 늘어나며 지방 연소 효율도 높아지는데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지방을 잘 태워 살이 찌기 어려운 몸으로 만들어주죠. 특히 겨울에 수족냉증이 심해지는 이들이라면 주목하세요.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붓기와 냉증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체온이 높아지면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니 여러모로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단백질 위주의 식단,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면 근육량이 늘어나죠. 이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은 육류 중에서도 소고기, 돼지고기, 등심, 닭고기, 계란, 두부, 콩 등의 식품이 유익합니다. 아침 식사. 혹시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있나요? 기초대사량을 늘리려면 신진대사가 활발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팁! 보통 낮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공복 상태인 이른 아침에 영양소를 풍족하게 보충해주면 좋답니다. 물 마시기. 수분의 양이 부족하면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종의 원인인 셀룰라이트가 증가하죠. 또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루에 2리터를 기준으로 충분한 물을 마시거나 따뜻한 음료를 즐긴다면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이 찬 음료를 즐긴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이 모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뀐답니다. 근력 운동 플랭크가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죠. 몸의 속근육을 다져주고 효율적으로 기초대사량을 늘려주는 효자 운동입니다.
일시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순 없겠지만 꾸준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면 나도 모르는 새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꾸덕한 그릭 요거트 마니아 필독. 그릭 요거트의 놀라운 변신. 다이어터는 물론 많은 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릭 요거트. 여러분은 그릭 요거트를 어떻게 먹고 있나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그릭 요거트 활용 레시피를 모아봤습니다. 크림 브릴레 그릭 고구마 산도. 재료 식빵 그릭 요거트 고구마 설탕 랩 토치. 크리에이터 숨에 따라 하고픈 레시피. 그릭 요거트를 마치 크림치즈처럼 빵에 발라 먹으면 맛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레시피는 거기서 좀 더 고급화된 버전. 먼저 식빵 위에 그릭 요거트를 적당량 발라주세요. 그리고 고구마를 올린 뒤 그릭 요거트로 고구마를 덮어줍니다. 반대쪽 식빵을 올린 뒤 랩핑에 반으로 잘라주세요. 잘라진 면에 설탕을 솔솔 뿌린 뒤 토치로 설탕을 녹여주면 완성. 부드러운 고구마와 쫀쫀한 그릭 요거트, 바짝한 코팅막을 형성한 설탕으로 인해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 쌈장 차지키 소스. 재료 그릭 요거트, 오이, 딜, 다진 마늘, 올리브오일, 레몬즙, 올리고당, 후추, 소금. 그릭 요거트를 좀 더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지중해 식쌈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름과 참 잘 어울려요. 먼저 오이를 얇게 채 썬 후 소금에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이후 절인 오이를 꽉 짜서 물기를 제거한 후 그릭 요거트와 딜, 다진 마늘, 올리브오일, 레몬즙, 올리고당, 후추, 소금 등을 취향대로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끝. 반나절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주면 더욱 맛있다고 하네요. 빵이나 크래커는 물론 여러 채소를 찍어 먹기에 좋아요. 칼로리도 낮은 편이라 다이어터, 유지어터도 도전해볼 수 있죠. 좀 더 칼로리와 당류를 낮추고 싶다면 올리고당 대신 알룰로스를 활용해보세요. 그릭 알프레도 소스 파스타. 재료 그릭 요거트, 버터, 파마산 치즈가루, 다진 마늘, 소금, 후추, 파스타면. 그릭 요거트로 크림 소스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다. 버터와 다진 마늘, 그릭 요거트를 불 위에 잘 섞어줍니다. 어느 정도 섞이면 취향껏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어주세요. 이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 잘 삶은 파스타면 위에 얹어주면 끝. 로투스 그릭 요거트. 재료 그릭 요거트, 로투스 과자, 로투스 스프레드. 이것과 커피 한 잔만 있으면 홈카페 완전 가능.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먼저 그릭 요거트와 로투스 스프레드를 보울에 넣은 뒤 섞어주세요. 그리고 로투스 과자를 잘게 부셔서 넣은 뒤 섞어주면 끝이랍니다. 단순하지만 필승의 맛없어 조합이에요. 다이어트 끝판왕. 홈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타보. 홈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 몸매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보세요. 첫 번째 푸시업입니다. 팔꿈치를 펴서 팔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등과 어깨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 손등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을 들고 내리는 운동으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데드리프트 운동입니다. 무거운 물건 공봉이나 물병 등을 이용해 허리와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을 굽히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다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런지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으로 가볍게 시작해서 천천히 런지해보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골반을 낮춘 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풀업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등 근육 운동 중 하나로 가정용 풀업 막대를 이용하여 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몸을 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백스쿼트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안정적인 자세로 천천히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차면서 양손으로 균형을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면 됩니다. 이렇게 홈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근력 운동 탑 5를 소개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투자하면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통해 힘차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봐요. 함께 홈에서 운동 시작해보세요.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알았는데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 다이어트에 좋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혈당을 올려 오히려 살을 찔 수 있는 식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트밀크. 몇 년 전부터 비건과 다이어트 열풍을 타고 등장한 오트밀크. 이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우유가 들어가는 음료에 우유 대신 오트밀크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오트밀크는 혈당이 올라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트밀크의 주원료인 기린은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 미네랄, 섬유질 등 이로운 성분이 풍부해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 푸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먹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리를 액체로 만든 오트밀크는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귀리를 가루로 만든 것 역시 마찬가지죠. 때문에 귀리를 건강하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오트밀로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밤사이 오트밀을 우유나 요거트에 불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는 오나 오버나이트 오트밀 방법으로 먹는다면 거칠고 뻣뻣한 오트밀도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과일. 자연에서 온 식재료이기 때문에 건강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과일. 하지만 과일 속의 과당은 단순당이므로
역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과일을 갈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더욱 빠르죠.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나 키위 같은 과일이 비교적 당이 낮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중 식단에 과일을 추가하고 싶다면 GI 지수가 낮은 것으로 골라보세요. 일부 제로식품, 다이어터들의 치트키 제로식품, 당알코올을 사용해 단맛은 즐길 수 있고 살은 덜 찌게 해주죠. 하지만 당알코올 중에도 주의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티톨인데요. 말티톨은 다른 당알코올에 비해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수크랄로스와 사카린은 혈당 지수가 0인데 비해 말티톨 분말은 35, 말티톨 시럽은 50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티톨에 예민한 사람이 말티톨을 먹을 경우 폭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실수와 그 해결법 BST6.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범하는 실수와 그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 좀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급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가 실패할 확률도 높아져요. 해결법은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사량을 너무 줄이는 것이 실수입니다. 너무 줄이면 오히려 신체의 대사가 떨어져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해결책은 적당한 분량의 식사를 새끼 꾸준히 챙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 대신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체중을 감소시키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해결법은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로 인해 과식을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과식에 빠지기 쉬운데 이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해결법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고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운동으로 인해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으면서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해결법은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들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적절한 간식을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간식을 선택할 때는 건강에 이로운 간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해결법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 오늘은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 관련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운동도 중요한데 신체 활동을 통해 체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결합하여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습관의 재편도 중요한데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금연과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급격한 다이어트나 단기간에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습관의 변화가 중요한데 걷기와 같은 꾸준한 운동, 과도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규칙적인 식습관, 습관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등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은 단기간의 노력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습관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살 빠지는 몸무게 측정법. 다이어터가 수시로 오르내리는 곳 바로 체중계죠. 체중을 재는 습관을 올바로 들이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 빠지는 체중 재는 꿀팁 지금 확인해보세요. 수요일에 만나요. 다이어트 중에는 주 1회 정도 몸무게를 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재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 체중을 체크해야 체중 감량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대부분 주말에는 가족 모임, 데이트 등의 이유로 식사량이 늘어 자연스레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비교적 체중이 가장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한 주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요일의 체중은 일주일 체중의 평균치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들은 수요일에 측정하는 편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음식 무게가 더해져 내 정확한 체중을 알 수가 없고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그저 수분만 빠진 무게가 나오거나 아직 운동 효과로 체지방이 분해되기 전이라 바로 몸무게를 재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죠. 전문가들은 몸무게를 측정할 때 조건과 시간대를 동일하게 해야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나 효과적인 때는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라고 해요. 여건이 된다면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편이 다이어트 동기부여와 자제력을 길러주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체중을 측정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6개월 동안 6kg를 더 감량했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의 몸무게에 1일 비하는 건 위험하지만요.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아침 루틴으로 몸무게 측정을 넣는 건 어떨까요? 단백질 함량이 의외로 높은 식품 5. 프로 다이어터를 위한 저탄고지 식단.
삶은 계란이 질릴 땐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볼까요? 한개 기준 단백질 7g인 삶은 계란.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단백질 권장량이 50g에 해당한다면 계란 3알만 먹어도 절반을 채울 수가 있죠. 하지만 운동과 식단을 오랜 기간 병행해 온 이들이라면 계란의 냄새만 맡아도 질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럴 때 반숙으로 익혀 에그 베네딕트를 먹거나 오믈렛 등 브런치 식사로 섭취하면 좋지만 칼로리를 고려한다면 체중 조절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삶은 계란 대신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귀리 오트밀. 곡물의 경우 보통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귀리 100g당 단백질 17g이나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고려한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하죠.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귀리는 일반식을 하며 추가로 섭취해 혈압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귀리 우유나 요거트를 찾아보세요. 렌틸콩. 소화를 돕고자 한 건강에 좋은 렌틸콩. 귀리와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렌틸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24g에 달합니다. 렌틸콩은 미네랄 함량이 풍부해 항산화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소고기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조림으로 나오는 렌틸콩은 수프처럼 끓여 먹거나 일반적으로 밥을 지어 먹을 때 같이 넣어 섭취하면 좋습니다. 피스타치오. 지중해에서 주로 재배되는 피스타치오는 유럽 영양협회 연맹에서 완전 단백질로 선정된 식품입니다. 그린 아몬드로 불리는 피스타치오는 100g당 단백질 함량 19g이 들어있어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 전후 몸을 회복하는 역할도 하죠. 또한 같은 견과류 중 지방 함량이 적고 당도가 낮은 편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같은 간식으로도 접할 수 있는데요. 가끔은 괜찮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샐러드에 함께 넣어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첨가물 없이 수분을 제거한 채 농축한 요거트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2배가량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줄곧 찾게 되는데요. 그릭 요거트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10g 정도로 계란과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견과류를 올려 먹기에 좋아 단백질 함량을 더욱 높일 수 있죠. 게다가 포만감이 좋고 위에 부담이 적어 야식으로 즐겨 먹어도 좋습니다. 병아리콩. 이집트 콩이라고 불리는 병아리콩.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좋은 병아리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19g 정도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병아리콩을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중동 지역에서 주로 먹는 후무스라는 요리 때문입니다. 삶은 병아리콩에 올리브오일을 넣고 곱게 갈면 초간단 요리 후무스가 완성됩니다. 마치 피레처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그대로 스푼으로 떠먹어도 좋고 피타라고 하는 얇은 빵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어릴 때 콩 먹기 싫어하던 사람도 좋아할 만한 병아리콩 추천합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베스트 6. 단백질은 3대 영양소로 항체 형성과 효소, 호르몬, 신체 조직 구성 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성장기를 겪는 어린이와 노화가 시작되는 어른들에게도 모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 빈혈, 탈모, 피부 노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달걀이 있는데요. 달걀 외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들을 소개할게요. 아몬드. 4분의 1컵의 단백질 7.5g이나 함유된 아몬드는 고단백 간식 메뉴로 딱. 구리, 마그네슘, 비타민 E까지 함유되어 있으니 매일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두부.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9g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부는 삶기, 굽기, 끓이기 등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고단백 음식입니다.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구리, 아연, 비타민 B1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 병아리콩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돕는 철, 망간,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K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 1컵 기준으로 단백질 12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박씨.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호박씨를 4분의 1컵만 담아도 단백질 10g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볶지 말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 무설탕, 무지방, 그릭 요거트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 컵에는 단백질 17g이나 들어있으니 과일과 함께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귀리. 으깬 귀리의 우유나 물을 부어 끓인 오트밀을 매일 아침 먹어주세요. 귀리 2분의 1컵에는 단백질 7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6가지. 단백질은 3대 영양소로 항체 형성과 효소, 호르몬, 신체 조직 구성 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성장기를 겪는 어린이와 노화가 시작되는 어른들에게도 모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 빈혈, 탈모, 피부 노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달걀이 있는데요.
달걀 외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들을 소개할게요. 아몬드 4분의 1컵에 단백질 7.5g이나 함유된 아몬드는 고단백 간식 메뉴로 딱. 구리, 마그네슘, 비타민 D까지 함유되어 있으니 매일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9g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부는 삶기, 굽기, 끓이기 등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고단백 음식입니다.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구리, 아연, 비타민 B1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돕는 철, 망간,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K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 1컵 기준으로 단백질 12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호박씨를 4분의 1컵만 담아도 단백질 10g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볶지 말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 무설탕, 무지방 그릭 요거트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 컵에는 단백질 17g이나 들어있으니 과일과 함께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귀리 으깬 귀리의 우유나 물을 부어 끓인 오트밀을 매일 아침 먹어주세요. 귀리 2분의 1컵에는 단백질 7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에 질렸다면? 그릭 요거트가 정답. 닭가슴살은 분명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하지만 더운 여름에 닭가슴살을 데우는 것조차 지친다면 이제부터 그릭 요거트로 바꿔보세요. 요거트를 발효, 농축해서 만든 그릭 요거트는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풍부하며 맛도 있어 많은 다이어터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g당 약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셈이죠. 이외에도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갖고 있죠. 식욕 및 배고픔 감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더 오래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날 경우 전체 섭취 칼로리는 오히려 줄어들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식욕이 잡히지 않아 고민이라면 오늘부터 식단에 그릭 요거트를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진대사 촉진.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몸은 보다 쉽게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죠.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릭 요거트의 힘을 빌려보세요. 장 건강 도움. 다른 단백질 공급원과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릭 요거트에는 장 운동 개선을 돕고 몸속 독소를 배출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듬뿍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은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 조건일 뿐 아니라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나타나는 증상 6가지. 만성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원인인 생체 리듬의 불균형. 더 큰 병이 찾아오기 전에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1. 짜증. 피곤해, 힘들어를 입에 달고 사는 현대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주된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던 이들이 언젠가부터 피카츄가 전기를 찌릿찌릿 보내듯 짜증 폭발을 일으킨다면 주목하세요. 짜증난 상태를 그대로 두면 서서히 우울감이 마음에 퍼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2. 불면증.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분히 피로한 상태로 귀가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누웠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가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적당한 범위의 스트레스를 초과했을 경우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뜬 눈으로, 감은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또다시 직장으로 가는 당신, 생체 리듬이 깨지면 나타나는 대표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적인 생각. 혹시 잠 못 드는 이유가 끊임없는 불평,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은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노력을 해서라도 생각의 스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부정적인 생각은 확산되기가 쉽습니다. 곰팡이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쉽게 바꿀 순 없어도 자신의 마음만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4. 일 미루기. 오늘 해야 할 일의 양이 많아 슬금슬금 내일로 미루는 것,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망가지면 끊임없이 일을 미루게 됩니다. 자신감, 의욕이 모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계속 부딪혀봐야 노하우가 생기는데 피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밥 한 숟갈 떠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무리 미루고 미뤄도 밥이 저절로 입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뻐근한 어깨와 목.
공부든 일이든 한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파고들어야 하는 과업을 가졌다면 어깨와 목이 뻐근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디지털이 고도화된 미래의 사무직을 표현한 일러스트 한 장이 떠오르네요. 거북목이 지속되면 어깨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 저절로 솟은 어깨와 승모근 뭉침을 유발합니다. 생체리 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요? 자세 교정만 똑바로 해도 두통이 완화되고 스트레스에 강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답니다. 6. 침대와 한몸.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침대와 한몸이 되는 여러분, 할 일이 빽빽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워만 있다면 좋지 않은 신호로 보입니다. 푹 쉬더라도 할 일을 다 끝마치는 것에 목표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소소하게나마 게임의 퀘스트 깨듯 할 일을 먼저 한 뒤 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주세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3초 만에 일어나기 훈련을 한다면 어떨까요?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생각나는 즉시 움직이기로 약속. 소곤거리면서도 살 빼는 10가지 다이어트 식품. 첫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단백질과 건강지방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녹차. 녹차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감자. 감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과식을 예방합니다. 넷째, 블루베리. 블루베리와 딸기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다섯째, 아몬드. 아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여섯째, 그린리프. 그린리프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체지방을 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요거트.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째, 참깨. 참깨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아홉째,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조절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유지하며 다이어트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겁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속 편한 고단백 앤드 초간단 아침 식사 추천 메뉴 3. 다이어트 효과부터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 인지 능력 향상까지 아침 식사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을 챙겨 먹는 것조차 쉽지 않죠. 비교적 간단히 먹을 수 있으면서 소화도 잘 되는 아침 식사 메뉴를 추천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죠. 때문에 아침 식사는 단백질이 있으면서 위나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으로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산균이 풍부해 아침 식사 메뉴로 손색 없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아몬드 20알가량과 키위 같은 토핑을 곁들여주면 맛있으면서 영양 균형 잡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완성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 토마토, 달걀을 곁들인 샌드위치. 탄단지를 모두 갖춘 샌드위치? 빵은 꼭 현미빵이 아니어도 됩니다. 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현미빵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혈당이 오르는 게 걱정이 된다면 토마토와 아보카도 같은 채소를 먼저 먹은 후에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됩니다. 두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중 하나인 두부. 두부도 종류에 따라 소화율과 단백질 함량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순두부는 칼로리가 가장 적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대신 소화가 가장 잘 되는 두부라고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순두부로 가볍게 아침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리 운동에 미치는 영향 6가지. 오늘은 하체, 내일은 상체. 완벽한 운동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술을 마시면 그 효과는 도로 아미타불이리니 새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으로 운동과 절주를 빼놓을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운동해야지, 올해야말로 절주해야지. 두 계획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술과 운동은 잘 어울릴 수 없는 친구다. 술을 멀리하는 것은 건강관리에 유익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술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1. 탈수 상태. 피부가 사하라 사막처럼 건조하다면 어제 마신 하이볼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건강 및 영양 전문 브랜드 키칠리스트의 영양사 캐롤라인 윌스는 술은 이뇨제이며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숙취 증상의 90%가 탈수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하므로 탈수 상태에서는 원활한 운동이 어렵다. 술을 마시고 나면 갈증을 느끼는 것도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체내 수분을 이용해 탈수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덜 나오게 하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는데 수분 손실이 많은 여름에 더 해롭다.
체내에 알코올이 있으면 심박수가 평상시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체온이 급격히 올라 운동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 평소보다 많은 땀이 배출되어 탈수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죠. 술을 마시는 중간중간 물 한 잔을 마시자. 탈수를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근육 피로. 경련의 주범인 젖산은 음주 시 축적된다. 이미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피로한데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동할 때는 고통이 배가 된다. 이 밖에 근육 피로와 근육을 형성하고 회복하는데 필수인 성장 호르몬 결핍도 피할 수 없죠. 지속적인 음주는 운동 후 회복 속도를 지연시켜 근육 생성을 어렵게 합니다. 3. 높은 당 수치. 저속노화 식단이 유행할 정도로 당 수치는 식단 조절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술에는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 부하가 높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면 급격히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급성 혈당 상승은 신체의 염증을 유발해 수분 정체, 복부 팽만과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다시 혈당 하강으로 이어져 운동 효과를 떨어뜨린다. 음주 다음날 운동할 계획이라면 영양을 최소화하도록 당분이 많이 포함된 술, 와인, 칵테일, 시럽이 들어간 주류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당이 높은 술로는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위스키와 소주는 당이 적은 편이고 청주는 당이 높은 편이다. 4. 운동 능력. 소량의 음주는 다음날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음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운동이 더 힘들어지고 운동 후의 만족도도 저하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술을 마신 다음날까지 숙취가 남아있을 때 유산소 운동 능력이 11.4% 감소했다. 술과 운동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또 알코올은 몸의 신경계를 둔하게 하여 신체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근육의 힘을 감소시킨다. 음주 후 근력 운동이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5. 신진대사 감소. 알코올이 소화기관을 자극하면서 위와 장은 활동을 게을리하게 된다. 소화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신체 속도가 감소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특히 빈속에 음주하는 행위는 피하고 음주 전 견과류와 짙은 녹색 채소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최대한 원활히 기능해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요인을 억제하도록 말이다. 6. 기름진 갈망. 운동에는 마땅히 식단 조절이 따른다. 그러나 술을 몇 잔 마신 다음날은 기름진 음식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솟구친다. 짬뽕, 쌀국수, 곰탕, 치즈버거 같은 것들이다. 과음했는데 퍼석한 닭가슴살과 방울토마토 몇 개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알코올 섭취는 뇌에서 갈라닌이라는 화학물질 분비를 촉진해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당기게 합니다. 갈라닌은 유로펩타이드라는 작은 단백질 조각으로 특히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분에서 갈라닌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기름진 음식을 더 원하게 된다고 의학 저널 알코올과 알코올 중독에 게재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로 인한 행동 사이에는 순환관계가 있다. 알코올 섭취로 갈라닌이 생성되고 갈라닌은 알코올 섭취를 다시 조장한다. 이 유혹의 실타래를 끊으려면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좋다. 술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 6가지. 오늘은 하체, 내일은 상체. 완벽한 운동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술을 마시면 그 효과는 도로 아미타불일이니 새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으로 운동과 절주를 빼놓을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운동해야지, 올해야말로 절주해야지. 두 계획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술과 운동은 잘 어울릴 수 없는 친구다. 술을 멀리하는 것은 건강관리에 유익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술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1. 탈수 상태. 피부가 사하라 사막처럼 건조하다면 어제 마신 하이볼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건강 및 영양 전문 브랜드 키칠리스트의 영양사 캐롤라인 윌스는 술은 이뇨제이며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숙취 증상의 90%가 탈수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하므로 탈수 상태에서는 원활한 운동이 어렵다. 술을 마시고 나면 갈증을 느끼는 것도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체내 수분을 이용해 탈수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덜 나오게 하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는데 수분 손실이 많은 여름에 더 해롭다. 체내에 알코올이 있으면 심박수가 평상시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체온이 급격히 올라 운동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 평소보다 많은 땀이 배출되어 탈수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죠. 술을 마시는 중간중간 물 한 잔을 마시자. 탈수를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근육 피로. 경련의 주범인 젖산은 음주 시 축적된다. 이미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피로한데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동할 때는 고통이 배가 된다. 이 밖에 근육 피로와 근육을 형성하고 회복하는데 필수인 성장 호르몬 결핍도 피할 수 없죠. 지속적인 음주는 운동 후 회복 속도를 지연시켜 근육 생성을 어렵게 합니다.
3. 높은 당 수치. 저속노화 식단이 유행할 정도로 당 수치는 식단 조절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술에는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 부하가 높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면 급격히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급성 혈당 상승은 신체의 염증을 유발해 수분 정체, 복부 팽만과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다시 혈당 하강으로 이어져 운동 효과를 떨어뜨린다. 음주 다음날 운동할 계획이라면 영양을 최소화하도록 당분이 많이 포함된 술, 와인, 칵테일, 시럽이 들어간 주류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당이 높은 술로는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위스키와 소주는 당이 적은 편이고 청주는 당이 높은 편이다. 4. 운동 능력. 소량의 음주는 다음날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음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운동이 더 힘들어지고 운동 후의 만족도도 저하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술을 마신 다음날까지 숙취가 남아있을 때 유산소 운동 능력이 11.4% 감소했다. 술과 운동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또 알코올은 몸의 신경계를 둔하게 하여 신체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근육의 힘을 감소시킨다. 음주 후 근력 운동이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5. 신진대사 감소. 알코올이 소화기관을 자극하면서 위와 장은 활동을 게을리하게 된다. 소화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신체 속도가 감소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특히 빈속에 음주하는 행위는 피하고 음주 전 견과류와 짙은 녹색 채소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최대한 원활히 기능해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요인을 억제하도록 말이다. 6. 기름진 갈망. 운동에는 마땅히 식단 조절이 따른다. 그러나 술을 몇 잔 마신 다음날은 기름진 음식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솟구친다. 짬뽕, 쌀국수, 곰탕, 치즈버거 같은 것들이다. 과음했는데 퍼석한 닭가슴살과 방울토마토 몇 개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알코올 섭취는 뇌에서 갈라닌이라는 화학물질 분비를 촉진해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당기게 합니다. 갈라닌은 유로펩타이드라는 작은 단백질 조각으로 특히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분에서 갈라닌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기름진 음식을 더 원하게 된다고 의학 저널 알코올과 알코올 중독에 게재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로 인한 행동 사이에는 순환관계가 있다. 알코올 섭취로 갈라닌이 생성되고 갈라닌은 알코올 섭취를 다시 조장한다. 이 유혹의 실타래를 끊으려면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좋다. 숨 쉬는 것만큼 쉽다고? 개미허리 만드는 호흡법. 숨 쉬는 게 운동이라고? 숨만 쉬어도 허리 라인이 달라지는 폭행근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호흡이 중요한 이유. 폭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속근육 폭행근은 폭부 내 장기를 폭대처럼 감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폭부 전체 모양을 잡아줘 몸통의 안정성을 유지해주죠. 폭행근을 강화하면 다른 폭부 근육을 함께 잡아주고 내장 지방 분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척추와 코어 안정성을 길러주고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폭행근이 약해지면 몸통 사이즈가 커지고 아랫배 돌출도 피할 수 없죠. 하지만 폭행근은 다른 근육과 달리 관절을 움직여 운동할 수 없어 운동 방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전은 숨쉬는 호흡만으로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어 근력 운동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거나 앉아서 일할 때 누워있을 때 호흡 훈련을 반복하면 따로 코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죠. 걸어다니거나 앉아서 일할 때, 누워있을 때 호흡 훈련을 반복하면 따로 코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몸통 사이즈 줄이는 호흡법. 1. 폭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폭부를 최대한 늘려줍니다. 2. 내뱉는 호흡과 함께 배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폭부를 최대한 조여줍니다. 3. 이때 전면부 폭부 라인이 평평해지도록 폭부에 힘을 줘야 합니다. 4. 숨을 쉬고 내쉴 때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호흡 운동은 횟수나 세트를 정하지 않고 최대한 자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호흡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호흡을 반복하며 습관을 들여보세요. 폭부 지방을 걷어낸 상태에서 호흡법을 훈련하면 폭근 라인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주의사항은 호흡량이 많아지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휴식 후 다시 호흡 운동을 시작하세요. 호흡을 너무 깊게 하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움직임을 따라하며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빠지지 않는 아랫배 살 빼는 꿀팁 베스트 5. 여름철 최대의 적인 아랫배가 볼록 나와 고민인가요? 쉽게 찌는 반면 쉽게 빠지지는 않아 신경이 많이 가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아랫배가 나오는 이유와 빼기 좋은 자세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랫배 나오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배가 나오게 됩니다. 운동을 병행하여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아랫배에 나이살이 찌게 됩니다. 변비. 배변 활동을 일주일에 2회 미만이거나
변비 시에 굳은 변이 나오거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비의 증상으로는 폭통이나 배가 팽팽한 느낌이 계속되며 아랫배가 나오게 됩니다. 불규칙적 식사, 과식과 야식을 자주 하거나 소화가 되기도 전에 눕는 습관이 있다면 뱃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은 몸에 쌓여 살이 찌게 되며 배에는 가스가 차, 더부룩함 등을 발생시켜 폭부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뱃살이 처지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난다면 스트레스를 받아 찐 살일 가능성이 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혈당을 높이고 섭취한 음식을 축적하게 만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진대사량이 떨어지고 헛배고픔이 자주 느껴져 살이 찔 확률이 높아요. 아랫배 빼는 자세 5. 다리 자세.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로 굽혀 세워주세요. 팔을 일자로 내려놓고 숨을 내쉬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아랫배와 코어 근육을 자극하고 힙업에 도움이 됩니다. V자세. 엉덩이를 바르게 땅에 대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다리를 올려 V자세를 만들어준 뒤 1분 동안 유지해주세요. 코어 강화에 도움이 돼 아랫배살 제거에 좋습니다. 쟁기자세.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겨줍니다. 깍진 낀 손으로 몸 아래 위치에 지탱해줍니다. 식욕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와 척추 코어 강화에 좋아요. 테이블탑 자세.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손바닥을 땅에 짚어주세요. 상체와 엉덩이, 허벅지를 천천히 들어 올려 테이블 모양의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팔뚝살 제거와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낙타 자세. 발끝을 세워서 골반 너비로 무릎을 벌려준 뒤 호흡하면서 천천히 상체를 뒤로 젖혀주세요. 신진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코어 강화와 군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빠지지 않는 아랫배 살 빼는 꿀팁 베스트 5. 여름철 최대의 적인 아랫배가 볼록 나와 고민인가요? 쉽게 찌는 반면 쉽게 빠지지는 않아 신경이 많이 가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아랫배가 나오는 이유와 빼기 좋은 자세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랫배 나오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배가 나오게 됩니다. 운동을 병행하여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아랫배에 나이살이 찌게 됩니다. 변비. 배변 활동을 일주일에 2회 미만이거나 변비 시에 굳은 변이 나오거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비의 증상으로는 폭통이나 배가 팽팽한 느낌이 계속되며 아랫배가 나오게 됩니다. 불규칙적 식사, 과식과 야식을 자주 하거나 소화가 되기도 전에 눕는 습관이 있다면 뱃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은 몸에 쌓여 살이 찌게 되며 배에는 가스가 차, 더부룩함 등을 발생시켜 폭부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뱃살이 처지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난다면 스트레스를 받아 찐 살일 가능성이 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혈당을 높이고 섭취한 음식을 축적하게 만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진대사량이 떨어지고 헛배고픔이 자주 느껴져 살이 찔 확률이 높아요. 아랫배 빼는 자세 5. 다리 자세.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로 굽혀 세워주세요. 팔을 일자로 내려놓고 숨을 내쉬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아랫배와 코어 근육을 자극하고 힙업에 도움이 됩니다. V자세. 엉덩이를 바르게 땅에 대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다리를 올려 V자세를 만들어준 뒤 1분 동안 유지해주세요. 코어 강화에 도움이 돼 아랫배살 제거에 좋습니다. 쟁기자세.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겨줍니다. 깍진 낀 손으로 몸 아래 위치에 지탱해줍니다. 식욕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와 척추 코어 강화에 좋아요. 테이블탑 자세.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손바닥을 땅에 짚어주세요. 상체와 엉덩이, 허벅지를 천천히 들어 올려 테이블 모양의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팔뚝살 제거와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낙타 자세. 발끝을 세워서 골반 너비로 무릎을 벌려준 뒤 호흡하면서 천천히 상체를 뒤로 젖혀주세요. 신진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코어 강화와 군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탑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식이섬유와 건강지방이 풍부하며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죠. 두 번째는 블루베리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우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고구마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로 철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혈액순환과 골격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로 뇌 기능을 증진시키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치아씨드로 식이섬유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합니다. 여덟 번째는 요거트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위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는 구아바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양배추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간 건강과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들을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의 건강을 더욱 신경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욕 억제 자연치료법과 스트레스 관리 팁 BST 11.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을 마시면 식욕을 억제하고 대신 물을 많이 마셔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세요. 고단백 식품은 식욕을 줄이고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정기적인 수면을 유지하세요. 수면 부족은 식욕 호르몬을 변화시켜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음식을 천천히 먹으세요. 느긋하게 식사를 하면 더 빨리 배부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자연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세요. 자연의 소리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세요. 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8. 명상과 호흡 운동을 실천하세요. 명상과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9. 적절한 휴식과 여가 활동을 즐기세요. 스트레스를 풀고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일상적인 여가 활동이 중요합니다. 10.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10가지 치료법과 팁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식욕 억제 자연치료법과 스트레스 관리 팁 베스트 10. 1.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을 마시면 식욕을 억제하고 대신 물을 많이 마셔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세요. 고단백 식품은 식욕을 줄이고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정기적인 수면을 유지하세요. 수면 부족은 식욕 호르몬을 변화시켜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음식을 천천히 먹으세요. 느긋하게 식사를 하면 더 빨리 배부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자연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세요. 자연의 소리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세요. 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8. 명상과 호흡 운동을 실천하세요. 명상과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9. 적절한 휴식과 여가 활동을 즐기세요. 스트레스를 풀고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일상적인 여가 활동이 중요합니다. 10.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10가지 치료법과 팁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방법. 건강한 다이어트 식사 습관 베스트 3. 폭식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사 비결이 있다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식사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248 법칙. 물 2리터를 48시간 동안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과식했다면 48시간 동안 물 2리터를 나눠 마셔주면 섭취한 음식이 체지방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16시간 공복 유지.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인 위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내내 소화를 시키고 있다면 몸의 균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영양이 과다 흡수가 돼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무작정 굶는 것이 힘들다면 따뜻한 차로 공복을 달래주세요. 이 방법은 염분 수치를 낮추고 붓기 빼는 데 효과적입니다. 첫 끼는 자연식. 하루 중 첫 식사는 양념, 소금,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토마토, 배, 고구마, 감자 등으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해주세요. 샐러드 대신 익힌 채소가 몸에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식사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탄수화물은 최대한 적게 섭취할 것. 마지막 식사인 저녁 식단으로는 단백질이 함유된 닭가슴살, 연어, 살코기와 샐러드를 함께 먹어주세요. 식단과 식사 방법을 조절하되 체질에 맞는 운동을 병행해 주어야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지속시킬 수 있어요. 아이돌의 다이어트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 덥고 습한 날씨에 식단 관리, 운동 모두 다 놔버리고 싶은 요즘. 하루 정도 쉬는 건 좋지만 완전히 놓지는 마세요. 마음을 다지면서 읽기 좋은 아이돌들이 공개한 그들의 찐 관리 방법들. 슬기 여러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차게 활용. 슬기는 점심에는 포케, 저녁에는 참치와 김, 밥 그리고 약간의 반찬을 올감 먹으며 2kg을 감량했다고 해요. 물론 PT도 받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해주었죠. 이외에도 버섯 두부조림, 팽이버섯과 청경채가 들어간 소고기 야채 술찜, 양배추 참치덮밥 등 다양한 다이어트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으며 건강하고 맛있게 감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순 건 마시는 건 하루에 한 끼만. 부순관리템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낸 관리에 진심인 이 남자, 세븐틴의 부순관. 그는 해리의 유튜브 채널인 헬스키친에 출연해 자신의 평소 식단을 공개했는데요. 하루에 한 끼는 맛있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선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고구마, 삶은 달걀로 구성된 정석 식단. 그녀는 닭볶음탕을 끊고 고구마, 삶은 달걀, 견과류 등 다이어트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음식들로 구성된 식단을 선보였습니다. 바쁜 스케줄에도 주 3회 헬스장을 방문하며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역시 다이어트의 왕도는 없나 봅니다. 아침 식사로 좋은 다이어트 스무디 레시피 베스트 5. 1. 레시피 1. 시금치 1컵, 바나나 1개, 파인애플 반컵, 다진 오이 반컵, 치아시드 1큰술, 코코넛 워터 1컵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블렌딩해주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치아시드와 바나나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레시피 2. 녹차 파인애플 계피 주스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스무디입니다. 그 외에도 항산화, 항염증, 이뇨 작용에 좋습니다. 먼저 물을 끓인 뒤 계피가루를 넣어주세요.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레시피 3. 불면증 예방과 해독, 빈혈에 좋은 브로콜리 요구르트 스무디의 레시피를 알려드려요. 브로콜리 반쪽과 알로에 주스, 무지방 요거트, 얼음, 꿀 1스푼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블렌딩해주면 됩니다. 4. 레시피 4. 콜레스테롤과 피로 감소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 오렌지 스무디. 바나나 1개, 오렌지 반개, 두유 1컵, 생강가루 1스푼을 넣고 갈아주세요. 5. 레시피 5. 무지방 과일 스무디는 지방 함량이 적고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돼 다이어트 할 때 먹기 좋은 드링크입니다. 배, 딸기, 꿀, 무지방 요거트, 무지방 우유를 원하는 농도로 넣어주고 갈아주면 끝. 얼음을 함께 넣어 갈아주면 더욱 맛있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컬러의 야채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 다양한 색깔만큼 효능도 다양한 야채들. 따라서 색깔별로 야채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빨강, 주황, 노랑 등 색깔에 따른 야채들의 효능들을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빨간 계열의 채소는 카로티노이드에 의해 붉은 컬러가 띠게 됩니다. 이 성분은 사과, 수박, 체리, 쩍포도, 딸기, 붉은 피망, 토마토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물질로 체내에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안정시키며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관절염,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암 등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예방해줍니다. 주황색. 알파, 베타카로틴, 커큐미노이드 등을 포함한 주황색 채소와 과일. 당근, 오렌지, 강황, 살구, 호박, 귤 등이 있는데요.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은 비타민으로 전환돼 눈 건강과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암과 심장병 위험을 줄여줍니다. 노란색. 노란색 과일과 채소는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레몬 등으로 루테인, 제아잔틴, 메소제아잔틴, 바이올라잔틴 등을 포함한 파이토뉴트리언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눈 노화로 인해 생기는 황반 변성으로부터 지켜주고 눈을 위한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줘 눈을 보호해줍니다. 초록색. 녹색 채소가 과일에는 클로로필, 카테킨, 피토스테롤, 질산염, 엽산 등 다양한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보카도, 양배추, 사과, 녹차, 초록 잎채소 등이 있습니다. 초록색 음식은 혈관 확장을 촉진해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며 고혈압 환자에게 좋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블랙베리, 무화과, 자두, 포도, 블루베리 등 파랗고 보라색 빛을 띄우는 음식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 타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을 해 암,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며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갈색, 하얀색. 마늘, 감자, 바나나 등 갈색과 하얀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신 성분이 함유된 마늘은 혈관 확장을 촉진해 고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령대별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총정리.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나이마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20대. 달걀. 20대는 칼슘의 흡수율을 돕는 비타민 D를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그중 달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는 적은 양만 생산되니 햇빛을 하루에 30분 정도 쬐어주는 것이 더욱 많은 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부. 활동량이 많은 20대는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두부를 자주 먹는 것을 추천해요. 30대. 브로콜리. 직장 생활로 인해 잦은 스트레스를 받는 30대들에겐 철분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철분은 만성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집중력과 면역력도 높여준답니다. 철분은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먹는 것이 흡수율이 더욱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보다 철분이 2배나 함유된 브로콜리를 추천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나 살짝 익혀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인 30대 여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아스파라거스. 엽산은 세포 생성을 도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엽산은 태아의 뇌기능 발달과 척추액 구성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게다가 여성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40대.
요거트. 40대가 되면 장 기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장은 면역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발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대표적인 음식으로 요거트가 있습니다. 아보카도. 40대로 접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마련.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을 많이 섭취해주세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50대. 연어. 연어에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는 폐경기를 겪는 50대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죠. 비타민 D도 풍부하게 함유돼 골다공증, 근육퇴행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50대부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합니다.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를 지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된 견과류를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싫어하는 당신을 위한 1분 운동 루틴. 운동이 귀찮고 싫은 분들을 위해 1분만 투자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스쿼트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 일어설 때와 앉을 때를 30초씩 번갈아 가며 반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팔굽혀펴기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굽혀서 몸을 내리고 올라오는 운동으로 이를 1분 동안 최대한 많이 반복해보세요. 세 번째로 윗몸 일으키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누워서 발을 고정한 후 상체를 일으켜 몸을 굽히고 펴는 운동을 1분간 반복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텝박스 운동입니다. 단단한 상자나 발판을 이용해 1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다섯 번째로 요가의 다양한 자세 중 하나를 골라 1분 동안 집중하여 연습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바른 자세로 서서 허리를 흔드는 등의 스트레칭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무릎을 들어엎는 자세로 1분 동안 유지해보는 플랭크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1분만 해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위한 댄스 모션 몇 가지를 해보세요. 열 번째는 최근 널리 알려진 7분 운동 앱을 활용해 1분 동안 집중적으로 운동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루틴으로 1분만 투자하면서도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당신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즐겨보아요. 운동 전에 먹으면 독이 되는 반전 음식 베스트 5.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로 식습관 관리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어도 운동 전에 섭취하면 운동에 방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운동하기 전에 꼭 피해야 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샐러드. 샐러드는 많은 운동인과 다이어터가 건강식으로 생각해 운동 전에 자주 먹는 음식이죠. 하지만 초록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오히려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운동하는 동안 소화가 진행돼 배에 가스가 차고 부풀게 되어 운동에 방해가 됩니다. 운동 전에는 생채소나 브로콜리, 치커리, 양배추 등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정제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운동할 때 체내 지방을 연소하고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면, 밀가루, 빵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되고 흡수하는 시간이 빨라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당분이 오히려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맵거나 짠 음식. 나트륨이 다량으로 함유된 맵거나 짠 음식은 소화되는 시간도 오래 걸려 운동 전에 섭취하면 위를 자극해 복통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에 있는 나트륨은 몸을 붓게 만들고 혈액순환에 해롭습니다. 견과류 및 씨앗 종류.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운동 전에 섭취하면 소화가 늦어져 배에 가스가 차고 부풀어 오릅니다. 따라서 운동을 방해하게 되고 복통까지 올 수 있어요. 견과류 중에서도 앰프시드와 아마씨를 주의하세요. 운동 전 8발 정도의 아몬드를 섭취해주는 것은 오히려 운동의 효과를 높여주니 참고할 것. 스포츠 음료. 운동하면서 수분 보충을 위해 물 대신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 습관은 운동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 음료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당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호르몬과 신진대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죠. 운동 후 목이 마른다면 스포츠 음료 대신 물을 마셔주세요.